수학 교과서를 바꾸는 프로젝트에 뜻을 모은 3명의 수학 선생님. 평소 교사 위주의 일방적 수업에서 탈피한 새로운 수학 수업을 갈망했다는데요. 하지만 늘 현실의 벽과 싸워야 했습니다. 수학이란 교과는 너무 위계적이기 때문에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게 안 되거든요. 그때 사실은 버거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나는 주어진 시간이 촉박한데 내 진도 나가기도 사실 좀 급한데 그 앞에 건 어떻게 채워주지? 근데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고 너무 많을 때 그러면 저한테 부담이 2배가 되기도 하죠.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분수가 어려워요, 소금물이 어려워요, 선생님 우리 진짜로 이런 거 배워요 하면서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고 수학이라는 교과 시간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과서의 텍스트라든지 예제를 못 푸는 것은 아이들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저는 이제 신규 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교과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의심하다가 이제는 좀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에 쓰일 실험 교과서는 2016년부터 3년간 수학교사 40여 명이 모여 개발한 교과서인데요.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림중학교 이경은 선생님은 이 교과서 개발에 직접 참여한 교사이기도 합니다. 수학자들의 언어가 아니라 아이들의 언어에서 시작해서 수학자의 언어로까지 가는 이 스텝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 추상적인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예전에는 던져줬다면, 일반 교과서는 던져줬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에 좀 더 방점을 두어보자. 그것이 수학을 공부하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전 먼저 참가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등 학습 태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응답한 학생의 상당수가 수학에 대한 호감도와 흥미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수학 교과서가 바뀌면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실험 교과서를 마주한 아이들, 첫인상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군요. 이제 공간이 많은 걸 보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 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얘가 더 잘 될까? 뭔가 새롭고 약간 기대는 좀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었어요. 모양은 좀 작은데 맛은 좋은 딸기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특이했어요. 우선 아이들과의 첫 대면에서 신선함을 안겨준 실험 교과서. 자, 그럼 수업에선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 뭐 했었지? 그치. 유한소수랑 무한소수. 3분의 1은? 무한소수. 4분의 1은? 유한소수. 16분의 1. 이번 수업은 소수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인가 보군요. 무한소수가 되더라 하는 걸 관찰을 했어.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유한소수, 무한소수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소수로 고치는 작업을 하면 너무 번거롭겠지.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알아보기로 했어. 자, 얘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 분모가 2 또는 5의 배수면 유한소수고 그렇지 않은 무한소수야.
과연 2 또는 5의 배수가 유한소수, 무한소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지 모둠별로 지금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야. 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들과 모둠별로 앉아보는데요. 과연 아이들은 어떤 의견들을 내놓을까요? 10은 2 곱하기 5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10의 거듭제곱은 다 2하고 5의 소인수지. 6은 소인수가 2하고 소인수. 2와 5의 소인수 2를 다른 소인수가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소인수가 교과서엔 자신의 생각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과 해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선했어요. 심각한 적은 모둠 활동을 통해서 이제 답을 문제를 내가 풀이를 하는 그런 형식이 신박했고 약간 체험학습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재밌어요.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써서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나마 기존 교과서보다는 좋았던 것 같아요. 3번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얘들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얘들아 틀려도 돼요. 왜냐하면 다들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고민할 수 있잖아. 답이 틀려도 괜찮은 수업. 실수를 통해 아이들은 답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죠. 어려게. 일단은 3번이 맞고요. 10의 거듭제곱의 약수가 입주는 5분인데 예시를 들어보면은 10의 좋아요. 제곱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맞다고 생각해요. 교과서는 질문만 던졌을 뿐인데 아이들은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2와 5의 배수면 다른 소인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일단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힘을 키워주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2 또는 5뿐이다 하고 알려주면 아이들이 사실 이 문장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혹은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모둠별로 아이들에게 얘기할 기회를 주면 아이들도 생각을 하게 되죠. 17쪽에 3번 한번 풀어봅시다. 네, 교재 17쪽에 3번입니다. 개념을 이해한 후 비로소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문제 역시 나의 생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 한 단계 더 깊은 사고를 끌어냅니다. 사실 수학을 글로 설명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기특하게도 스스럼 없이 써내려가는 아이들. 참 신기하네요. 만약에 과제가 이렇지 않았으면 생각해볼 거리가 없었겠죠. 어쩌면 이 교재 덕분에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생각해봐라 하는 과제를 줄 수도 있고 그 덕분에 애들이 정말 생각해서 모든 의견을 나눌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마친 후 아이들이 알게 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소수의 개념뿐 아니라 더 궁금한 점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발전인데요. 처음엔 칙칙한 이미지였다가 지금은 밝은 이미지, 뭔가 더 쉽게 알려줄 것 같고 더 재밌게 알려줄 것 같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올라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의 예를 들어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가 된다?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된다. 즉 거듭제곱끼리 오늘 수업은 지수의 법칙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위치 같은 거듭제곱끼리 5를 10번 곱하면 뭐 나오는지 아는 사람? 6 8번 곱하면 뭐 나오는지 아는 사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 딱 3분 줄 테니까 각자 요거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볼까요?
제한 시간 3분. 이야, 이거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겠는데요. 어쨌든 3분 안에 정답을 맞춰야 하는데 계산기만 있어도 1초 만에 나올 답을 이렇게 머리와 손이 고생을 해야 합니다. 아유, 너희들 골치 좀 아프겠다. 5에다 5를 곱하고 또 5를 곱하고 과연 정답자가 나올까요? 나 답 구했다. 답 구했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답 구했. 한 명밖에 없어요. 오, 자 그러면 일일이 곱하면 계산이 힘들다는 걸 몸소 체험한 아이들. 그렇죠? 내 계산이 어디가 어려웠는지 이걸 계산하는 동안 나는 뭐가 힘들었는지를 한번 써볼까요? 2분, 시간 2분 더 드릴게요. 쉬운 공식을 알려주는 대신 편리한 계산법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고 스스로 깨닫도록 했습니다. 자, 뭐가 어려웠나? 나는 이 계산을 왜 못했을까? 너무 일일이 곱하느라 늦었고 초반에 어떻게 구할지 생각을 좀 못해가지고.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했대요.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모둠을 만들 건데요. 친구들이 뭐가 어려웠는지, 친구들은 어디까지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서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걸 쉽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까지 10분 동안 서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친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토론해보는 시간.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순차적으로 지수의 법칙과 다항식을 배우게 되는데요. 과연 아이들은 스스로 지수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10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만 구하면 여기다가 이 푸른 수를 에다가 0을 10개 붙이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오호, 지수의 법칙을 찾아낸 것 같은데요. 다른 친구들은 어떨까요? 자, 5의 10제곱 곱하기 6의 8제곱 곱하기 2의 제곱에서 6의 8제곱을 3의 8제곱, 2의 8제곱으로 다 쪼개줬어. 왜 쪼갠 걸까요?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왜 더 쉬워져? 소인수 분해를 통해 지수의 법칙을 세우는 원리를 발견했는데요. 만약 기존 교과서로 배웠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기존 교과서는 암기한 공식을 이용해 단순히 문제를 풀도록 제시되어 있는데요. 실험 교과서는 지수의 법칙이 필요한 이유와 그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그냥 보고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지도 저는 하나의 수학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기억나는 것 중에 한 자기가 경험해봐야 되는 거. 아, 이게 편했어. 그리고 이렇게 계산할 때 친구들이 이렇게 고쳤다는 걸 직접 앞에서 눈에서 보고, 그러니까 누가 계산해놓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관찰하면 머릿속에 더 확실하게 남거든요. 오늘 69쪽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할게요. 어제 그렸던 그래프 칠판에 나와서 그려볼 수 있는 사람. 누구? 저희 누구야? 은석이. 은석이? 나와보세요.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그려주세요. 간단히만 그리셔도 돼요. 어떤 모양으로 생겼었는지. 이야,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요. 프로젝트 2개월째. 그동안 수업 시간에 조용했던 은석이가 갑자기 발표를 자청했습니다. 오케이. 네, 지나야 될 점들을 굉장히 잘 진하게 그려줬습니다. 눈금까지는 선생님 기대를 안 했는데 은석이가 기대 이상을 보여줬어. 수학은 원래부터 어려워가지고
그냥 관심을 갖긴 하게 해요. 계속 똑같은 유형의 문제만 풀면 너무 지루하고 좀 그런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더 재밌고 그리고 더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은석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수업 태도도 변화가 좀 보입니다. 칼로리가 줄어드니까 표정도 한결 밝아지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데요. 세인이가 말한 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보자. 자, 1에다가 곱하기 2 하면 2 되는 거 맞아요? 표 한번 봐봐, 얘들아. 교과서에 제시된 예시문의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시간. 어떤 의견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세인이의 판단이 맞다. y는 2x는 1차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1차 함수가 아니다. 용기 있게 드세요. 이거 없어. 자, 아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아니야, 세인이가 잘못 생각했어. 이건 1차 함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다수네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상혁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상혁아, 그럼 세인이의 판단이 참이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어? y는 2x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1차 함수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니다, 1차 함수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이야기해볼까요? 건우가 얘기해보자. 일단 1차 함수의 의미는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낼 때 이 함수를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보면은 식도 y는 2x라고 되어 있는데 이 x도 곧 있으면 곧 2 곱하기 x라고 식이 하나하나 성립이 되니까 1차 함수가 맞잖아요. 또 이걸 보충해줄 수 있는 사람. 철원이. 다른 의견이에요? 네, 얘기해보세요. 1차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면요. 저 y는 2x도 y는 2x 플러스 0이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함수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어서. 얘들아, 정말 달라졌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이젠 스스럼이 없습니다. 우리 표 정리했었죠. 그럼 이제 모든 별로 우리 모든 한기 2학년 8반 아이들 역시 변화가 보이는데요. 토론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다 보니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x분의 y니까 y는 3씩 차이가 나고 x는 1씩 차이가 나니까 1분의 3 그러니까 3이에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구한다.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하고 공유하며 아이들은 수학에 대한 재미와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구나, 나 이거 할 줄 아는구나, 나 할만하구나, 나 수학 잘해 이렇게 느끼면 갑자기 애들이 그 다음 시간부터 되게 더 막 좋아하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이 수학을 덜 포기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수업 자체가 선생님에게서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것보다는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게 있구나를 그야말로 알아가는 과정으로 아이들이 느끼게 되면서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타이밍이나 혹은 포기하게 되는 타이밍이 조금씩은 늦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